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한 것도 모자라 귀화 신청을 하는 주한미군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 처음 발령받은 대부분의 주한미군은 한국에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한국인의 정과 자신들 생각보다 많이 발전한 한국의 모습, 한국의 음식, 문화, 의료 서비스 등 많은 것에 매료되어 귀화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주한미군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야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 중사 매튜 콜먼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포트 베닝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3대째 대대로 전해져 오는 군인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던 분들이시죠. 저 또한 그 전통을 이어받아 군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12살 딸 에밀리는 학교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관의 전화였습니다. 콜먼 중사 캠프 험프리스로 발령났네. 한국 평택이야. 다음 달 출발이니 준비하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이라니요? 그것도 가족도 없이 혼자서? 저는 미국 외에서의 생활에 대해 항상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너무 낯설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엘리자베스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발령받았어. 내년까지.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족을 두고 간다고요? 에밀리는 어떡하고?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육군 중사로서 명령에 따라야 했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밀리는 방에 틀어박혔고 엘리자베스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죠. 서울의 사진들, 한국 음식, 한국 문화.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면 안 돼요? 엘리자베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 거야. 초반에는 혼자 가서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에밀리의 학교도 있잖아.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매일 밤 우리는 싸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떠난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것이 명령이라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영어가 통할지 음식은 괜찮을지 홀로 지내는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들었어요. 에밀리는 학교에서 돌아와 매일 울었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요. 그 말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꼭 돌아와야 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연하지 공주님. 아빠는 항상 돌아올 거야. 그리고 매일 영상통화도 할 거고 편지도 쓸 거야. 엘리자베스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죠. 조심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군으로서의 의무와 가장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에밀리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왔죠. 사랑해, 내 공주님. 에밀리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에밀리가 흐느꼈어요. 엘리자베스를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꼭 돌아올게.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에밀리는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 미지의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의심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책을 펼쳐보았지만 낯선 글자들만 눈에 들어왔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조차 발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창밖으로 본 한국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한 도로.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1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긴 시간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야 할 제 자신의 모습까지. 인천공항에서 캠프 험프리스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첨단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본 고층 빌딩들은 뉴욕보다도 더 인상적이었죠. 생각보다 발전한 곳이네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이세요? 옆자리 군인이 물었어요. 네, 첫 한국 방문이에요. 한국은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인터넷 속도는 미국보다 몇 배 빠르죠.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는 가난한 아시아 국가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휴대폰 충전이 미국보다 빨리 됐고 와이파이 속도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조지아에서는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30분 걸렸는데 여기선 몇 분이면 끝났죠. 가족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놀랐어요. 여보, 이게 한국이에요. 창밖 풍경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네요. 엘리자베스도 놀랐어요. 그러게.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라. 목소리에 혼란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통화 후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이미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오래된 전쟁 영화들, 군대 내 소문들,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이 만들어낸 것이겠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지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소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어주세요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신발을 벗었죠. 이상한 문화군. 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닥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그 주인이 웃으며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메뉴판의 음식 사진들은 제가 상상했던 이상한 아시아 음식과 달랐어요.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입을 먹자마자 선입견이 무너졌어요. 맛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먹던 중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풍성한 식사였는데 가격이 저렴했고 팁을 거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낙후되고 불편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정확한 시간표,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지하철에서 노인 한 분이 타시자 젊은이들이 즉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몇몇 노인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려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었어요. 한국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았죠.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인으로서 항상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에게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어 있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까요? 어쩌면 이 1년이 단순한 군 복무가 아니라 제 세계관을 바꾸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낯선 곳이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지휘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콜먼 중사, 다음 주부터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됐네. 한국군 오보병사단과 함께할 거야.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군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는 대부분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군대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미군 베테랑들은 한국군은 장비만 좋을 뿐 실전 경험이 부족해라고 말했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정말 미국의 전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훈련 첫날 한국군 부대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시설과 단정한 군인들이 눈에 띄었지만 여전히 실전에서는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저는 미국의 세계의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었고 그것이 제게 일종의 우월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한국군 장교들을 만났어요. 그중 박준호 대위가 유창한 영어로 다가왔습니다. 콜먼 중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박준호 대위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 대위의 영어 실력에 놀랐어요. 군 내부 교육과 개인 노력으로 배웠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선입견이 또 한 번 깨졌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한국군의 장비가 최신식이란 걸 알았습니다. 통신 장비, 전투복, 군화까지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미군 장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죠. 일부 장비는 오히려 미군보다 더 발전된 면도 있었습니다. 이 통신 장비 성능이 정말 좋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다. 우리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박 대위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한국군 병사들의 훈련 수준이었어요. 규율은 철저했고 명령 체계는 명확했으며 팀워크는 완벽했습니다. 미군 부대 중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드물었죠.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력은 미군보다 뛰어난 면도 있었어요. 한국군이 이렇게 잘 훈련되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솔직한 감정이 튀어나왔어요. 박 대위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북한과의 휴전선은 불과 40km 떨어져 있죠.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미국에서는 전쟁이 먼 나라 이야기였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현실이었던 거죠. 그들의 진지함과 열정이 새롭게 이해되었습니다. 며칠간의 훈련을 통해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군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우였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특히 박 대위의 리더십은 제가 본 어떤 미군 장교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훈련 중간에 박 대위가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콜먼 중사님,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아내가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그의 아파트는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집보다 더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스마트 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인테리어도 세련됐습니다. 또 하나의 선입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저녁 식사는 제가 상상했던 이국적인 음식과 달랐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김치. 한 입 먹자마자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맛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식사 도중 박 대위의 8살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아니, 군인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우와, 저도 커서 군인이 될 거예요. 아빠처럼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곳의 가족들도 제 가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꿈, 같은 희망, 같은 사랑. 문화는 달라도 인간의 본질은 같다는 걸 느꼈어요. 박대위와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는 베트남에 파병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집안과 비슷한 군인 가문이었죠.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종합 시뮬레이션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 팀은 완벽한 호흡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휘관이 저희를 칭찬했어요. 콜먼 중사와 박대위 두 분의 팀워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힘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파견된 군인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죠. 그날 밤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은 매일 통화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한국군과 훈련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한국이 좋아지나 봐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미국에서의 안락함은 없었지만 대신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한국군의 전문성, 박대위 가족의 따뜻함,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 모든 것이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문득 에밀리와 엘리자베스도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파견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밤 가족과 화상통화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화면 속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문제가 있어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갑자기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안과에 갔더니 소아 녹내장 초기 증상이 의심된대요.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전문의 예약이 한 달 후래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긴 대기 시간은 익숙했지만 제 딸의 눈 건강이 걸린 일이라 초조함이 컸어요. 녹내장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 대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콜먼 중사님, 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세계적인 안과 의사들이 많아요. 당일 진료도 가능하죠. 반신반의했어요. 외국인도 그렇게 빨리 전문의를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한국은 의료 관광으로도 유명해요. 특히 안과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박 대위의 도움으로 서울의 김한과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밀리의 상태를 듣자마자 도착 다음 날 소아 녹내장 전문의와의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처음에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미국보다 나을까? 여보, 박 대위 말로는 한국 안과가 세계적 수준이래요. 에밀리의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와보는 게 어떨까요? 군 지원으로 긴급 항공편을 마련했고 그들은 48시간 내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에밀리는 눈이 불편한 듯 했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첨단 의료 장비, 영어를 구사하는 의료진. 미국의 어떤 병원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접수 후 불과 30분 만에 전문의를 만났어요. 의사는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녹내장은 아니에요. 안압은 정상이지만 안구 건조증과 초기 근시가 심해서 생긴 증상입니다. 오늘 검사를 모두 마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다고요? 엘리자베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왜 환자를 여러 번 오게 해서 고생시키겠어요? 한 번에 해결하는 게 낫죠.
그날 하루에 에밀리는 모든 안과 검사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는 각각 다른 날 예약을 잡아야 했을 검사들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는 맞춤형 치료 계획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비였어요. 고급 종합 검진 비용이 미국의 기본 안과 검진보다도 저렴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너무 저렴한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의료 서비스 효율성이 높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적절한 안약과 치료법을 처방받은 에밀리는 불과 사흘 만에 눈 상태가 크게 호전됐어요. 미국에서는 한 달 이상 기다렸을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었고 결과도 훌륭했습니다. 아빠, 눈이 훨씬 편해졌어요. 에밀리가 신나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도 완전히 다른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놀라워요. 이런 의료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미국에선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날 밤 가족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제 선입견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안전한 거리.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순한 구분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실감했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면 어떨까? 에밀리의 빠른 치료, 엘리자베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니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나라를 더 이상 낯선 파견지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장소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눈 건강 문제가 해결된 후 저는 가족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짧은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우리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엘리자베스도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조금 더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 대한 제 변화된 시각이 가족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 기뻤습니다. 지휘관과 상담 후 가족 동반 근무로 전환했고 평택의 아파트를 구했어요. 처음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미국의 넓은 집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돌 시스템을 경험한 후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 바닥 난방 정말 대단해요. 미국에선 항상 발이 시렸는데 이건 천국 같아요. 에밀리는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딸이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죠.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에밀리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 김치찌개 먹었어요. 처음엔 매웠지만 계속 먹으니까 중독돼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미국에서는 피자와 햄버거만 고집하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에밀리의 변화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편견의 틀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 틀을 깨고 나오니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엘리자베스도 한국 생활에 재빨리 적응했어요. 특히 한국의 스킨케어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보, 미국에서는 이런 걸 몰랐어요. 한국 화장품은 정말 놀라워요. 피부가 달라졌어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행복이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행을 반대했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 문화에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내 선택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구나.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구나.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탐험했습니다. 서울의 고궁, 한강공원, 그리고 찜질방까지.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처음 찜질방에 갔을 때의 당혹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 어색했지만 곧 그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공동체 문화의 정수네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어요. 에밀리는 한류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항상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한국어 공부에도 열심이었어요. 아빠, 나 이제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딸의 눈에서 반짝이는 호기심과 열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가질 수 없었을 경험이었어요. 처음 한국 파견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이 무색하게 이제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어요. 한국의 등산 문화에 빠져 주말마다 산을 올랐죠.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바쁘고 경쟁적인 삶을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를 배웠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만이 최고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확장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며 야경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엘리자베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결정이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요. 에밀리의 웃음소리, 엘리자베스의 행복한 표정, 그리고 제 마음의 평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파견지가 아닌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파견 기간이 끝나도 우리 여기 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낯선 땅에서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주처럼 여겨졌던 한국 파견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되었으니까요. 훈련 브리핑에 참석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미국이 한국을 돕는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한국군의 전문성과 헌신을 직접 경험한 후 저는 이것이 도움이 아닌 협력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콜먼 중사, 이번 훈련에서 박 대위와 함께 특수팀을 이끌게 됐네. 지휘관이 말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 대위와 다시 일하게 된다는 소식은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부담도 느끼게 했어요. 그는 이제 제게 단순한 동료가 아닌 존경하는 전우였으니까요. 훈련 첫날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지시를 내려보기로 한 거죠. 몇 달간 열심히 배운 한국어를 실전에서 사용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감사와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갔나 봐요. 이런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됐어요. 산악 지형에서의 잠복, 야간 침투 작전,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 모든 상황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셋째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훈련장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명의 한국군 병사가 고립된 상황이었죠. 실전이 아닌 훈련이었지만 위험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구조팀이 도착하려면 최소 30분 걸립니다. 통신병이 보고했어요. 제 눈과 박 대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했어요.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내가 먼저 갈게. 제가 말했어요. 함께 가죠. 박 대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따뜻한 감정이 일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료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전우의 형제였죠. 국적이나 언어를 넘어선 깊은 연대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너진 지형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미끄러졌을 때 박 대위가 잡아주었고 그가 지친 기색을 보일 때 제가 격려했어요.
마침내 고립된 병사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병사를 들것에 실어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기지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우리를 영웅처럼 맞이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저에게 준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박대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콜먼 중사님, 오늘 고마웠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죠.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대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중사님을 만났을 때 전형적인 미국 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하찮게 보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한국군을 얕봤어요. 얼마나 무지했는지. 우리 모두 편견이 있죠. 중요한 건 그것을 깨는 용기입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용기.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박대위, 당신은 이제 제게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진정한 형제예요. 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국적, 언어,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지휘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콜먼 중사, 자네와 박대위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네. 이런 협력이 바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모습이야.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짐처럼 느껴졌던 파견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로 가득 차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 눈에서 달라진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어요. 여보,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제 내면이 변화했다는 걸 느꼈어요. 미국에 있을 때의 매튜 콜먼과 지금의 매튜 콜먼은 달랐습니다. 더 넓은 세계관, 더 깊은 인간 이해, 그리고 더 단단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박 대위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전우를 구했던 순간,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던 순간, 이런 경험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제 저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과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역할이 제게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던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어느새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휘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콜먼 중사, 다음 달이면 파견 기간이 종료되네. 조지아 포트 베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주변 풍경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거리의 작은 가게들, 친숙해진 한국어 간판들, 매일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할까? 특히 이제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한 에밀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무거운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어요. 한 달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파견 기간이 끝났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안 돼요. 저 여기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한국 학교도 좋고 BTS 콘서트도 아직 못 봤고. 에밀리가 흐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제 손길을 뿌리치고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파견 초기에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되었다니. 얼마나 큰 변화인지 새삼 실감했어요. 엘리자베스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네요. 그 말에 놀랐어요.
당신이 두려워한다고. 네, 여기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졌어요. 안전함, 편리함, 이웃들과의 따뜻한 관계. 다시 미국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감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인연은 단순한 파견 임무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제 기억 속 순간들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첫 한국 음식에 당황했던 순간,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던 날, 박대위와 함께 위기를 극복했던 순간, 한강에서 가족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제게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박대위를 만났어요. 그에게 곧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하니까요. 박대위가 말했지만 그의 눈에도 슬픔이 비쳤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사님, 당신은 이제 한국의 일부가 되었어요. 언제든 돌아오면 우리가 환영할 겁니다.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로 제가 이곳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에 영혼의 일부를 남기게 될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에밀리는 계속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드디어 방에서 나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가야만 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딸의 슬픈 눈빛, 아내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제 자신의 심장이 외치는 소리.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가족에게 최선일까?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책임, 그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 생각을 전했어요. 지휘관님, 제 가족이 한국에 적응했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휘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군 복무를 계속하면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네. 한미연합사령부로 전출을 신청하거나 군사교관 직위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의 말에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에밀리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눈에도 반짝임이 돌아왔어요. 정말이에요, 아빠? 우리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노력해볼게, 공주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날 밤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별의 아픔 대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은 여전히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친숙한 거리, 익숙한 음식, 그리고 영어로 가득한 환경. 모든 것이 편안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풍경을 기대했다가 미국의 평범한 주택가를 보고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의 허탈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무의식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대한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에 틀어박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곤 했죠. 아빠, 여기 친구들은 저를 이해 못해요. 케이팝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에밀리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딸아이가 두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녀의 정체성 일부는 한국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대위가 해준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언제든 돌아오면 우리가 환영할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한국식 식당에 갔어요. 정통 한국 음식은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한국의 맛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입을 먹는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그 깊은 맛이 아니었죠. 이건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문득 우리 가족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을 낯설어 하던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한국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마음의 절반을 한국에 두고 온 건 아닐까? 밤마다 한국의 기억들이 꿈처럼 떠올랐습니다.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던 순간, 북한산 등산길에서 맞이한 일출, 찜질방에서의 편안함, 그리고 박대위 가족과 나눈 따뜻한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아시아에서 돌아온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피상적이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관심 없는 표정을 지었죠. 한국? 거기서 뭐가 그렇게 좋았어?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느꼈던 소속감, 안전함,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경험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이해시킬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죠. 매일 밤 컴퓨터로 한국 뉴스를 찾아보고 서울의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에밀리의 생일날 왔어요. 그녀는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었고 촛불을 끈 후 고백했습니다. 아빠, 제 소원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한국을 새로운 고향으로 여기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엘리자베스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진지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우리 가족 모두 여기서보다 한국에서 더 행복했어요. 에밀리도 당신도 저도.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재배치 신청, 국제학교 영어 교사 지원, 심지어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까지. 어떤 방법이든 우리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어요.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나라를 떠난다고? 미쳤어?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익숙함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제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원서를 넣고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에밀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은 두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고 이제 그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가방을 꾸리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을 사랑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3년, 저희 가족은 이제 완전히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를 거의 원어민처럼 구사하고 엘리자베스는 외국인 주부들을 위한 한국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온 새로운 군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면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때로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